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뭐 요런 노래도 있고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드는 찐빵, 팥을 가루 내어서 먹는 형태 팥죽, 또는 이제 여름에 이제 하지에 먹게 되는 팥빙수, 네. 요런 것들. 팥차 드시던데. 팥차 엄청 유행을 했죠. 네. 지금처럼 팥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몸이 조금 분들은 뭐 팥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뭐 하세요? 저는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그 남녀노소가 또 좋아하는 디저트, 특히 일본에 가면 요거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그 일본 말로 모찌 하고. 모찌, 예. 찹쌀떡 같이. 예, 예. 네, 그렇죠. 야, 이 팥 들어가는 디저트 중 단팥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 기억. 네. 요거 팥빵. 어딜 가나 있는 게 팥빵이죠, 그죠? 네. 오늘 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MZ 세대라면, 이 저희 때는 MZ라고 발음을 했었는데, MZ 세대라면 되게 유명한 영화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뭐 요런 노래도 있거든요. 이거 AI가 노래해가지고 또 히트였죠.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팥이 또 들어가니까 오늘은 팥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팥 한 종류 같은데 어휴, 실제로 콩처럼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팥 그러면 대략 한국에서 이제 6종류 정도로 구별을 하는 건데요. 충주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충주 팥, 그리고 뭐 새길팥, 아라리, 그리고 검구슬, 뭐 연두채, 뭐 그리고 껍질을 벗긴 팥이라 그래서 거피팥,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한자로 적서도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이 붉은 팥,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뭐 붉은 색깔뿐만 아니라 검은 색깔의 검은 팥, 약간 초록 색깔이 나는 초록팥, 그리고 하얀 앙금을 만들 때 쓰는 또 하얀 팥. 그래서 뭐 색깔별로 또 나오는 지역과 종자별로 또 다양하게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팥은 서양권에서는 잘 쓰지 않는 식재료죠. 그렇죠. 이 동아시아 지역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대만, 중국, 한국, 일본에도 주로 많이 이제 쓰이는데요. 정말 뭐 동네마다 다니게 되면 대략 이 대표적인 게 팥을 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드는 찐빵이 대표적인 팥의 음식이고, 팥을 가루 내어서 먹는 형태. 그래 동지석달 먹게 되는 팥죽, 또는 이제 여름에 반대로 이제 하지에 먹게 되는 팥빙수, 요런 것들. 쌀에 넣어서 먹게 되는 뭐 찹쌀떡 종류, 또 시루떡 뭐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없어서 못 먹지. 네, 누구나 두면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난 겨울에 먹었던 붕어빵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데. 붕어빵에도 그러고 보니까 붕어는 없지만 팥은 들어가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팥의 효능, 이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팥 그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더 각광을 받는 게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쌀 문화다 보니까 쌀을 위주로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 공급은 많아지는데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데요. 이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 좀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이 이제 라이신, 트립토판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팥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구하기 힘든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B1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B1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좋기는 하고 입에도 맛있기도 한데 왜 살이 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B1이 충분해지게 되면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이 비타민 B1이 옆에서 들어와서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남아 돌아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를 방어를 하고 탄수화물이 남지 않고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흔히 팥을 어떤 용도로 많이 쓰게 되냐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기존에 먹었던 탄수화물이 부스터 역할로 몸에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붕어빵 같은 달콤한 팥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거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은 보면 팥차 드시던데. 팥차 엄청 유행을 했죠. 지금처럼. 그런 게 다이어트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팥을 먹는데 지금 이종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설탕에 너무 버무려서 달디 달고 달디 달게 드시면 안 되겠지만, 팥
고유의 약간 달짝한 그 담백함과 그 씁쓸함을 살려서 드시게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 목적에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제 되게 영양식이고 또 약간의 설탕을 곁들여서 먹게 되면 되게 대표적인 간식이기 때문에 허기를 쉽게 면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칼로리 소모가 추위 때문에 많을 때 이제 붕어빵, 찐빵 먹듯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아시아 지역을 일본 관군이 지배를 할 때 간식 대용으로 이 팥을 많이 이용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현대적으로는 또 이제 이 팥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팥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팥에 들어있는 다양한 양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혈압이 떨어지려면 몸에 있는 수분을 빼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에 양약들이 있는데 이 팥도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붓기를 빼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몸에 있는 붓기를 빼주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칼륨과 더불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날이 갈수록 더 드시면 더 드셨지 덜 드시지는 않는 종류의 어떤 식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 팥빵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만두하고 같이 팥 찐빵 뭐 이런. 만두. 근데 요즘에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죠. 빵들이 아주 홀대받는데 그렇죠. 팥을 이용해서 좀 더 건강한 빵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적소도의 효능 중에 하나가 부소맥의 그 독을 없앤다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소맥, 소맥이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해로움을 해결해 주는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밀가루 속에 또 팥을 넣어 먹어서 밀가루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글루텐 알러지라든지 또 지나치게 살이 찌는 것을 팥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방어해 주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허기짐도 빨리 달래주고 입맛도 좋아지게 만들면서 살도 덜 찌게 하고 밀가루 음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뭐 피부 알러지까지 방어하는데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밀가루랑 관련된 음식에 팥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합에 이렇게 잘 네, 맞아요? 궁합이 네네. 밀가루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빵하고만 잘 맞는 게 아니고 보사떡이라고 해가지고 시루떡. 팥떡 있잖아요. 팥떡.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옛날부터 잘 먹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몸에서는 뭐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는 것,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 이런 영양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팥이 정신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은 돌아오게 하고 나쁜 정신은 물리치게 하는 그래서 정기를 올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팥을 많이 먹게 되면 제정신을 차리게 도와주는데 한편으로 전통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귀신을 쫓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제정신을 차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차를 새로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차 가지고 일종의 지신에게 어떤 차례를 지낼 때도 시루떡 하나가 맞아요.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로 개업한 집에 그 토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이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딱 하나를 둬야 된다면 시루떡을 두는 거죠. 그런데 시루떡이 제사상에는 잘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조상신은 와야 되니까. 조상신은 오시게 해야 되니까 시루떡을 올리지 않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잡신이 있다면 잡신이 오지 말라고 할 때는 팥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쫓을 신이 있을 때는 팥을 쓰는 두고 거죠. 네. 조상신은 오셔야 되니까 안 두고. 팥을 안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과일 중에서는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곡류 중에서는 팥이 귀신을 쫓는 거고 과일 중에서는 복숭아가 쫓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당집에도 잘 안 두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꼭 뭐 귀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밤에 잘 때 꿈이 굉장히 사납다.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정신이 어지럽다. 이럴 때는 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팥 이런 분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은 팥이 이제 이뇨작용이 되게 강하고 붓기를 빼주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마른 분들 중에서 얼굴빛이 곱고
뭐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얼굴빛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으면서 몸이 마른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수분을 빼기 때문에 얼굴빛을 더 검게 만들고 몸을 더 마르게 한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서 몸이 너무 마른 분들은 조금 설탕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좀 단 형태로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몸이 조금 통통하고 얼굴빛이 좋은 분들은 뭐 팥을 장기적으로 붓기를 빼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뭐 충분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팥 안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음식이죠.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대전의 성심당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장 주력빵이 튀김 소보루거든요. 네, 맞아요. 튀김 소보루빵인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팥이 맞아요. 다 말이죠. 여름이 되면 팥빙수 없이 한 번이라도 안 먹고 여름 안 지내는 분은 없을 너무 겁니다. 맛있지. 근데 이제 너무 달지만 않게. 그렇죠. 좀 지나치게 달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팥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네. 너무 안 들어가도 좀 너무 맛이 없으니까 네. 단맛을 갈수록 좀 줄이면서 네. 팥 고유의 약간 고소한 맛을 살려서 네. 뭐 또 적당한 밀가루랑 같이 섞어서 뭐 단팥빵, 뭐 네. 팥빙수, 뭐 단팥죽 다양한 형태로 드시게 되면 네. 뭐 단백질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 없는 붓기도 빼주면서 본인 정신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팥 가지고 건강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배한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